성공 비결이요? 도망가지 않은 아내 덕분이지요. 아버지가 목사인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사촌 형이 운영하던 수영장에서 관리를 도와주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생전 연애라고는 모르던 이들이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자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네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결정을 하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정해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 아딸 떡볶이. 아딸은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의 준말이다. 금호동의 작은 분식집에 연지 1년여 만에 출연한 TV 맛집 소개 프로그램 콘셉트가 아버지가 튀김을 만들고 딸이 떡볶이를 파는 음식점이었단다. 그 방송 내용을 가게 이름으로 정했다고 한다. 지금 이 가게는 전국에 930여 개 체인점을 가진 건실한 기업이 되었다. 이 아딸 떡볶이 대표인 남편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니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아내 덕분이라고 한다. 대단한 사업 전략이나 음식 노하우를 말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20대 초반에 저에게 시집 와서 19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도망갔을 겁니다. 하하하. 결혼 후 남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교회에 엄청난 자금 압박과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 전에도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이때부터는 정말 가난하다는 단어로 설명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작은 월세집 하나를 빌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2딸이 함께 살아야 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장인어른을 찾아갔다. 장인어른이 오래전부터 경기도 문산에서 튀김집을 하고 계셨기에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 분식집이라도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장인어른을 포함한 주위 사람 모두가 말렸다. 대학원까지 나온 놈이 무슨 분식집을 한다고 그러냐. 돈 벌고 싶으면 차라리 다른 것을 해라. 하지만 가족이 굶고 있고 교회 운영이 힘들어졌는데 체면만 차릴 수는 없었다. 이모님에게 돈을 빌려 금호동의 작은 가게를 인수했다.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 직접 도배와 페인트 칠을 하고 수도와 전기 공사까지 했다. 2000년 겨울 분식 장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작은 떡볶이 집이지만 3가지는 철저하게 지켰다. 맛, 청결, 서비스. 아내는 항공사 승무원이 연상되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떡볶이를 만들었다. 장인어른은 특급 호텔 셰프가 입는 조리복과 모자를 쓰고 튀김을 튀기셨다. 남편은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묵도 공짜로 주고 국물도 퍼줬다. 장사 수완 때문은 아니었다. 추운 날 발 동동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 옷과 모자를 쓰고 장사를 했다. 매일매일 이벤트 하듯이 장사를 했다.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되고 금호동 튀김집은 대박이 났다. 3개월 후 대학가인 신촌으로 매장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반지하 30평 규모 매장의 인테리어를 직접 했다. 완성된 가게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깔끔하고 예뻤다고 한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가게의 이름은 아버지 튀김 딸떡볶이로 했다.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동안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기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매장, 구석, 계단 밑을 방으로 개조해 살기도 했었다고 한다. 내가 여기서 아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다. 그 정도 부를 쌓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폼을 잡을 만도 한데 여전히 소박하고 훈훈한 미소를 지닌 남편과 행복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웃는 아내를 보았기 때문이다. 결혼 19년 차. 남편은 지금도 아내를 보며 설렌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빙긋이 웃는다. 게다가 아직 서로에게 존대를 한다. 내 사람이기에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때문이란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평온하면서도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부부의 모습이다. 이 사업이 커진 지금도 이 부부는 함께 일을 한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부부의 경우 보통 다툴 일도 많고 의견 충돌도 많은데 그들은 일을 할 때는 서로의 사업 파트너로 대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서로의 권한이나 책임의 선도 분명히 정해 갈등을 줄인 덕분이다. 그러다 집에 오면 평범한 부부가 된다. 간혹 다투기도 하지만 결혼 전에 약속한 싸우더라도 각방은 쓰지 않는다는 말을 아직도 지키고 있단다. 직원들에게 물으니 평소 모습이 부부가 아니라 연인 같다고 한다. 이 부부는 행복하다고 한다.
계단 밑에서 살았던 과거에도 행복했었다고 한다. 가난했던 그 순간에도 서로를 보면서 의지하고 웃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일군 성공이기에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일군 성공이기에 돈을 번 지금도 서로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아니, 소홀하기는커녕 더 소중하단다. 남들은 부부가 되면 의례, 오래 살면 당연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거스르며 다시 또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지혜로움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미국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의 신시아 하장 교수가 연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폭풍과도 같은 열정적인 사랑의 지속시간, 즉 사랑의 유효기간은 대개 18에서 30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사랑에 빠진 후 1년 정도 지나면 뜨거운 감정은 50%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얼추 맞는 것 같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고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사실 너무 짧다. 2011년 뉴욕 주립대학과 중국 베이징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의욕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 기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섬엽 부위와 행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복측 피계 영역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한다. 이 감기만큼이나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랑에 빠진 것이라 했던가.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진 이에게 우리는 요즘 연애하나 봐 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점은 사랑하는 동안 도파민의 분비가 많은 연인들은 18개월이 지나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데이트는 하고 있어도 도파민의 분비가 적은 연인들은 18개월 후 남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해주면 된다. 그런데 도파민은 쾌감을 담당하는 물질이고 인간은 익숙한 쾌감에 빠르게 적응해버린다. 쾌락의 만성이 되면 몸은 그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원하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 온갖 중독 증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도파민이 부족한 남성들이 과음, 과식, 또 과로 또는 화려한 연애사로 더욱더 몸을 망치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도파민도 지나치게 또는 불건전하게 추구하면 이처럼 독이 된다. 그러니 사랑을 통한 건강한 도파민 공급은 사랑 유지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한 삶에 중요하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의무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를 기쁘게 만들어줄 작은 하나,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느끼게 해줄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매일 만남밥을 해주는 것이나 더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중요할 듯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도파민 분비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그걸 채우려면 부부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부 관계를 좋게 하는 비법 중 으뜸으로 상대의 감정 살려주기를 권하는 학자들이 많다. 배우자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배우자가 동참해주는 것이 도파민 공급을 돕는 셈이다. 남편의 취미에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며 이미 익숙한 서로의 장점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된다. 서로 함께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줄 몇 통의 편지쓰기나 둘만의 소박한 나들이가 세월이 갈수록 어색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틈틈이 해두어야 한다. 후배 병구는 아내 생일에는 아들 둘을 장모님께 맡기고 호텔을 향한다. 1년에 서너 번, 기념일이나 생일에는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 시내 한복판 호텔도 좋다. 함께 명동 구경도 하고 연애 시절처럼 걸으며 하루를 보낸다. 부부의 행복은 아이가 포함된 가족의 행복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따로 또 같이 행복을 관리한다. 2살 터울의 큰딸과 네 쌍둥이를 둔 송혜 씨는 고된 일상에 우울해하는 아내를 위해 2만 5천 원짜리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준비했지만 빠듯한 살림을 외치는 아내의 꾸중을 듣는다. 결국 스포츠센터 이용권은 아내 보원 씨가 가장 좋아하는
1,000원짜리 고깔 모양의 과자 한 봉지로 바뀌었다. 손가락에 과자를 끼우고 아내에게 먹으라며 손을 내민다. 이렇게 아웅다웅 사는 모습이 예쁘다. 둘은 짬을 내어 집에서 멀지 않은 정릉으로 1시간 나들이를 나간다. 늘 잠이 부족한 아내는 도착한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남편은 그저 안쓰러워 아내가 깰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다. 아내가 서툰 솜씨로 머리를 잘라줘도 바람날 만큼 잘 잘랐다고 좋아하고, 아내가 아이들 명찰 하나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역시를 외친다. 아내는 빠듯한 생활비 얘기를 꺼낼 때면 자상한 남편이 행여 자존심 상해할까봐 조심스러워한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부업 금지령을 내린 남편 몰래 새벽마다 앨범 종이를 접으며 아내는 살림에 보탠다. 이 첫 부업 소득 5만 원으로 아이들 5세 통장을 만들어 1만 원씩 넣어주고, 통장을 들고 나란히 선 5아이의 사진을 찍어 남편 휴대폰으로 보낸다. 어버이날에는 아이들이 단체로 그린 도화지꽃 선물을 준비해놓고 남편이 퇴근할 즈음이면 불을 다 끄고 기다렸다가 남편을 놀라게 한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디즈레일리는 가장 과묵한 남편은 가장 사나운 아내를 만든다고 했다. 나폴레옹은 미인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다. 더 큰 집을 사는데 힘을 모으는 것보다 부부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이들처럼.